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SK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반등을 정말 이쁘게 만들어주는 듯 하더니, 어제에 이어서 지금 11선 일시적으로 돌파했다가 지금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무려 마이너스 10%라는 강력한 지금 하락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정말 또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 맥점, 깨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 맥점, 오늘 정확히 또 이탈 신호가 발생한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여기서 다시 한번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꼬그라지는 건 아닌지, 하이닉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해버리는 건 아닌지 계좌를 보시면서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보는데, 제가 결론부터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급 그리고 기술적 흐름까지 지금 이 흐름이 추세가 꺾이는 하락인지 아니면 단순한 세력들의 흔들기인지 내일장 대응 시나리오를 아주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편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먼저 지금 이 SK 하이닉스 왜 지금 이 시원하게 반등을 만들어 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느냐. 일단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그동안 이제 어마무시하게 문제가 됐던 이 쏠림 현상이 지금 ETF 규제로 인해서 해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다소 약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양 지수의 흐름만 보더라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21선을 돌파 못하고 저항을 맞고 있는 거고, 그 구간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21선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자, 지수 돌파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똑같이 하이닉스도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코스피 그리고 하이닉스의 반등이 여기서 끝나버린 거냐? 네, 그게 절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지수는 명확하게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역대급 틈에 바닥에서 터져 나왔어요. 최대 낙폭과대 채웠고요. 하이닉스도 구간에 똑같이 발생했죠. 여기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지수가 무려 20%가 급등했어요. 엄청 강하게 급등을 해줬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 하락은 대세 이탈 신호가 아니라 지금 이 단기 상승폭을 소화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이 지금 며칠째입니까? 무려 5거래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시간이 충분히 흘러버렸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방향성을 결정할 완벽한 변곡점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시장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점인데, 제가 이제 수급부터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수급을 보시면 제가 이제 7월 8일부터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온 날부터 계속 그 흐름을 추적 관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누급 수적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개인과 외인들 지금 다시 한번 0이라는 임계점 부근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이렇게 N자로 뻗어가면서 흐름이 나와야지만 하이닉스도 이평선 돌파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오전부터 외인들 어마무시하게 매도했고 개인들 어마무시하게 따라왔죠. 그러면서 결국 이 중요한 임계점에 지금 다시 한번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풀어 설명을 해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폭락장에서 무려 10조 원이라는 어마무시한 매도를 했는데 불과 지금 5일 만에 이 10조를 다시 다 사들인 셈이 된 거고요. 반대로 외인들은 어때요? 6조 가량을 매수해봤는데 그걸 지금 다시 한번 개인들한테 전부 다 팔아치운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교차하는 0 임계점에 도달을 했다. 자, 수급의 임계점에 도달하면 차트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은 이때와 이때, 이게 이제 7월 27일 그리고 7월 30일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27일 임계점 도달하고 28일 어떻게 됐어요? 이날 한가 같습니다. 하방으로 원웨이 발생한 거죠. 그럼 30일날 임계점 도달하고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를 갔어요. 이렇게 수급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바로 이 다음날에 주가는 큰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내일이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 큰 움직임이 터져 나올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럼 그 방향성이 이제 어느 쪽으로 터져 나올지 이번에는 기술적 차트 분석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장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봉을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현재 1차 상승이 진행이 됐고, 현재 발생하는 파동이 이제 조정 파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보통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기 위한 건강한 조정 파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해서 50%에 대한 되돌림, 아주 많이 밀리더라도 이제 60% 가격대에서는 단단하게 지지가 나와줘야 됩니다.
화면 차트에 미리 50%와 이제 60% 가격을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가격 중요해요. 148만 원. 그리고 140만 원 가격 매우 중요하니까 딱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주가는 이 지지점에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W형차로 전환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우리가 한 대로 A, B, C파동,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오는 거죠. C파동의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방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8만 원 지금 오늘도 종가상 지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 W가 되는 거고, C가 나오더라도 140만 원에서는 지지를 보여줘야 된다. 자, 그리고 그 가격에 제가 선을 그어놨더니 뭐가 보입니까? 바로 하나의 상승 갭이 보이죠. 자, 갭은요, 보통 강력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갭 지지 구간을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매수 수급이 강하면 일반적으로 갭 상단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 거고, 약하면 이제 그 갭을 메꾸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방향성이 내일장에서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앞서 설명해드린 수급 임계점, 그리고 이 기술적 차트 위치를 종합해서 이제 내일장 시나리오를 우린 도출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일 이제 시초가가 여러분들 중요한 건데, 자, 155만 원을 넘어서 형성이 되면, 그럼 그날은 이 앞에 170만 원 저항을 뚫고 이렇게 시원하게 상방 돌파를 한 날이에요. 시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방향성이 크게 나올 때 이제 외인들이 매세를 당겨주느냐,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시가가 155만 원 출발, 거기서 외인들의 매세가 발생하면 그날은 아주 강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추격해서 따라 들어가셔도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외인들의 매수세는 실종이 돼버리고 개인들의 매수세만 들어오면서 지금 이 148만 원이란 가격을 깨버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갭을 완벽하게 메꿔버리러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땐 이탈하게 되면 하방으로 140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방 돌파의 흐름이 아니면, 시가가 떠서 시작하는 게 아니면 무리해서 매수하지 말고 이 140만 원 지지 가격이 올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하방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의 이 SK 하이닉스가 이대로 끝도 없이 추락을 하면서 꼬그라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 이미 월봉상에서 저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NXT 거래소에서 장난질 때문에 깨진 걸로 나오는데, 자, 정규장만 보면 지금 이 월봉상에서 이미 정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 근데 이 반등이 너무 세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부분만 제가 손으로 나타내면 큰 음봉이 떨어졌다가, 그랬다가 지금 이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이게 V자 반등 형태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매수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시 이 매도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래에 강력한 10월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엉덩이를 만들고 결국은 이 전환하는 흐름을 만들어 줄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미장도 여러분들 전부 다 고점 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미장이 이제 조정이 발생합니다. 너무 이제 급격한 상승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더 하방에 대한 조정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더 빠진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선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이제 지지가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락에 대한 폭이 조금만 발생하면 어때요? 또 공포에 질려버린 개인들은 매도세, 그러니까 투매가 또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외인들은 다시 이 바닥에서 헐값의 물량을 또 다시 주워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만 피말려 죽어가는 전형적인 박스권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바로 돌파가 아니라 이 박스를 그린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조금만 오르면 이게 찐반등인가 하고 조바심에 이제 추격 매수를 했다가 물려버린 상황이 나오고, 주가를 지금처럼 다시 이렇게 훅 빼버리면 무서워서 덜컥 손절을 쳐버리죠. 자, 세력들의 엇박자 흔들기에 주가는 계속 이 제자리를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는 완전히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돌파가 나올 때는 매수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맥점이 깨지는 라인에서는 비중 관리를 하시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하단 지지선에 오면 편안하게 재매수를 하시라고 차분하게 신호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내일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155만 원 시가 출발하는지 보고 거기서 이 외인 수급 들어온지 기억하시고요. 그게 아니면 140만 원대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세력들이 미친 듯이 지금 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이제 반등을 만들어 갈 건데, 제가 새롭게 잡아내는 안전한 신규 맥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전부 다 떠넘기고 가는 진짜로 우리가 도망가야 되는 엑시트 자리는 어디인지, 그 찰나의 변곡 순간을
장중에 여러분 휴대폰으로 다이렉트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본업이 바쁘실 텐데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면서 대응하기 벅차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편하게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 꼭 보내두셔야 돼요. 내일 시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타점이 나간 뒤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때는 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늦지 않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하고, 그럼 번호 하나하나 잘 저장해 두었다가 시가부터 따라가는 흐름이 나야 될지 아니면 이 한 번 더 눌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실시간 대응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고, 자, 세력의 마지막 흔들기에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피 같은 원금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진짜 타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